네, 오늘 제가 발표해드릴 논문은 스퀴즈 넥스트라는 논문입니다. 네. 스퀴즈 넥스트라고 하는 2018년 3월에 나온 논문이고요. 이 논문 나오기 전에 스퀴즈넷이라는 논문이 있었는데, 한 2016년, 네, 나온 논문이고, 그리고 네스코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평가하는 매트릭에 관한 논문이 있는데, 요거 세 편을 좀 이어서 설명을 오늘은 해드릴 예정입니다. 관련된 페이퍼는 이렇게 PRCB에서 발표했던 이 정도 네 가지 논문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교롭게 이거 네 개 전부 다 제가 발표했는데, 네, 이게 약간 이피션시를 추구하는 CNN에 대한 논문들이거든요. 사실 스퀴즈넷도 되게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였고, 스퀴즈 넥스트도 작년에 나와서 사실 제가 발표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몇 번 예전에 했었는데, 안 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약간 네트워크 아키텍처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뭐 노블티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분들은 아키텍처 쪽에 좀 관심이 많고 여기서는 하드웨어 어웨어한 거에 대해서 좀 제가 볼 때는 컨트리뷰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쪽 부분은 그래도 조금 관심이 덜 하실 것 같아서 발표를 안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네, 엄태웅님께서 여기저기에 이제 SNS에 올리신 이 네스코어라는 논문을 공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인포 덴시티라고 하는데 여기 맨 밑에 제일 높은 스코어를 받은 게 이 스퀴즈 넥스트라는 여기도 써있죠.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 논문에 좀 이따 보겠지만 이거 두 개 말고 이거 두 개를 종합해서 만든 네스코어라는 실제 스코어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스퀴즈 넥스트라는 논문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세 개의 논문을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네스코어라는 논문을 좀 간단히 볼 텐데요. 이거는 캐나다의 워털루 대학의 알렉산더 웡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논문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보면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많은 딥 뉴럴 네트워크들이 애큐러시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파워풀하고 하일리 컴플렉스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만들고 있다. 근데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죠. 뭐 핸드폰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나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될 수 있고, 뭐 드론, 뭐 또 뭐 있을까, 로봇 이런 거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파워풀한 컴퓨테이션 유닛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평가할 때 애큐러시 말고 어떤 컴플렉시티랑 애큐러시를 다 동시에 잘 고려한 그런 매트릭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쪽 분야가 굉장히 지금 핫한 리서치 에어리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큐러시는 뭐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에서 아까 그 그래프에도 잠깐 보셨지만 인포메이션 덴시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건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아니고요. 원래 다른 논문에서 나온 방법인데 이렇게 인포메이션 덴시티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포메이션 덴시티라는 게 A가 애큐러시고 P가 그 네트워크가 가지는 파라미터 수예요. 그래서 애큐러시를 파라미터로 나누면 파라미터를 얼마나 적게 쓰면서 높은 애큐러시를 가져가는지에 대한 어떤 이피션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인포메이션 덴시티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인포메이션 덴시티의 문제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네. 아키텍처럴 컴플렉시티라고 하는 게 지금 넘버 오브 파라미터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컴퓨테이셔널 리ኳ이어먼트는 표현을 못 해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파라미터가 적어도 연산량이 많은 네트워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네스코어라고 하는 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accuracy와 파라미터 수 말고 분모에 m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m은 number of multiplying accumulate operation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mac이라고 부르는데 multiply and accumulate라서 mac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연산량인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보통 y는 wx 플러스 b 이런 오퍼레이션이 뉴럴넷의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인데 거기에서
WX 벡터 연산을 할 때 다 웨이티드 썸을 항상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곱하기를 한 번 하고 이전까지 더해졌던 파셜 썸에다가 항상 덧셈을 하는 과정이 따라서 붙게 되는데, 그래서 그 연산 개수가 여기에 분모 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연산량이 그러니까 같은 애큐러시 때 연산량이 많을수록 이 네스코어라고 하는 게 안 좋게 나오겠죠. 애큐러시는 높을수록 좋고 파라미터도 당연히 적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지수를 곱해줬어요.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여기서 알파는 2로 하고 베타는 0.5, 감마는 0.5로 설정을 했습니다. 파라미터랑 연산량은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애큐러시죠. 파라미터랑 연산량을 아무리 줄인다고 하더라도 애큐러시가 너무 떨어지면 그 네트워크는 별로 쓸모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애큐러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알파 2를 주고 베타랑 감마는 0.5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20 로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로그 스케일을 쓴 이유는 뒤에도 그래프에서 보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레인지가 다이나믹해요. 로그 스케일 썼음에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리니어 스케일로 했으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이 20 로그라고 하는 거는 신호 처리, 시그널 프로세싱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데시벨씩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네. 어쨌든 로그 스케일을 사용해서 이런 네스코어라는 거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그 엄태웅님 트위터에 있던 그 두 개의 그래프인데요. 탑 1 애큐러시, 이건 네. 이미지넷 2012년 데이터셋을 가지고 한 거고, 스키즈넷 계열의 스키즈 넥스트랑 스키즈넷들은 이쪽 위쪽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애큐러시 측면에서 좀 안 좋은 거죠. 근데 인포메이션 덴시티에서는 이쪽에 굉장히 상위권에 분포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두 개의 약간 특징이 있다면 인포메이션 덴시티는 굉장히 레인지가 넓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네스코어인데, 네스코어는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퀴즈 넥스트 오늘 살펴볼 이 논문이 지금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나머지 네트워크들, 여기 빨간 박스친, 특히 스퀴즈넷 계열은 앞에 인포메이션 덴시티에 비해서는 조금 여기서 점수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상위권에는 있다. 그리고 뭐 모바일넷 V2나 이렇게 모바일넷 V1, 모바일넷 계열도 상위권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네스코어 논문이었고요. 스키즈 넥스트의 전신인 스키즈넷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목을 보시면 좀 재밌는데, 알렉스넷 레벨 애큐러시를 50배 적은 파라미터로, 그리고 0.5MB 모델 사이즈 이내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즈넷은 딱 알렉스넷의 애큐러시를 맞추고 그 상태에서 이제 네트워크 사이즈를 굉장히 줄이는데 포커싱을 한 그런 논문이고요. 스키즈넷의 세 가지 디자인 스트래티지를 보면은 첫 번째는 3x3 필터를 1x1 필터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라미터 수가 9분의 1로 줄어들죠. 연산량도 당연히 그만큼 줄어들 거고. 근데 전부 다 모든 필터를 다 줄이진 못하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 절반 정도를 1x1 컨버전 필터로 바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산량 같은 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입력 채널이 되겠죠. 입력 채널, 출력 채널은 사실 이 필터의 개수가 될 거고, 입력으로 들어온 채널이 연산량이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입력 채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x3 필터에 들어오는 인풋 채널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운샘플링을 좀 늦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다운샘플링은 우리가 풀링이나 뭐 컨버전 스트라이드 2로 하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가로, 세로, 레졸루션이 줄어드는 그런 오퍼레이션인데, 그거를 초반에, 네트워크 초반에 많이 하면은 당연히 연산량이나 이런 걸 줄일 수 있겠지만, 애큐러시가 떨어지고, 반대로 이걸 천천히 하면은 애큐러시를 좀 유지하지만 연산량이나 파라미터 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1, 2번이랑 3번은 사실 약간 반대되는 내용인데, 1, 2번에서는 많이 줄이는 쪽,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키우는 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논문에서 설명하기는 1번, 2번 전략은 네트워크의 사이즈를 줄이는 거고, 3번은 그 상태에서 애큐러시를 맥시마이징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선택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퀴즈넷의 기본 모듈이라고 하는 파이어 모듈의 기본 모형이에요. 이걸 약간 레고처럼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앞에서 스퀴즈넷이나 스퀴즈넥스트가 뭔가 아키텍처적으로 큰 노블티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에서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뭐 스퀴즈 모듈이라고 했지만 이거 그냥 우리가 늘상 봐오던 바틀렉
아키텍처를 설명한 거예요. 바틀렉 레이어인 거고요. 그 원바이원 컨버전을 통해서 채널 수를 확 줄이는 거죠. 그리고 아까 3x3 컨버전을 최대한 반 정도 원바이원으로 바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스퀴즈를 했다가 채널 수를 줄였다가 다시 익스팬드해서 채널 수를 늘릴 건데 그때 절반은 원바이원 컨버전을 하고 절반은 3x3 컨버전을 하는 형태로 지금 이 그림에서는 입력 채널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요 원바이원 레이어를 지나면 출력 채널이 3이 되고 그 3개 채널짜리를 받아서 다시 8개의 채널로 만드는 그런 거를 간단히 보여주고 있고요. 요게 이제 요 앞에 거는 이제 어떤 마이크로 아키텍처였다고 하면 이게 매크로 아키텍처 전체 네트워크의 큰 구조를 보여주는 건데 앞에서 봤던 파이어 모듈 이런 거 하나하나인 거고요. 여기 써있는 숫자는 아웃풋 채널 수를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뭐 딱 봐도 아시겠지만 그냥 이거는 그냥 바닐라 모델이고 두 번째는 얘는 레지듀얼 스킵 커넥션이 들어간 버전인데 중간중간에 일부만 들어갔고요. 얘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모델은 컴플렉스 스킵 커넥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원바이원 컨볼루션이 모든 이 파이어 모듈을 건너가면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마 여기서 지금 레졸루션이 변경되거나 그런 식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도 컴브 원바이원 컨버전을 해야지만 여기서 레지듀얼 커넥션을 만들 수가 덧셈을 해야 되죠. 엘리먼트 와이즈 덧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아웃풋과 이렇게 스킵한 그 피처맵의 가로, 세로 그리고 채널 수가 모두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원바이원 컨버전을 오른쪽에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세 개에 대한 성능 비교는 뒤에 결과에 나올 거고요. 이게 이제 테이블로 나타낸 전체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은 뭐 컨볼루션, 맥스플링 이거는 뭐 쉽게 보실 수 있을 거고 여기 파이어 모듈에 보면은 뎁스가 2라고 하는 게 아까 파이어 모듈이 1x1 컨버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1x1이랑 3x3으로 두 개 익스팬드, 스퀴즈하고 익스팬드 하는 레이어 2개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레이어 2개짜리다 해서 뎁스 2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스퀴즈 부분이 채널을 16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요 레이어에서 들어온 입력이 96개 채널을 갖는 애를 받아서 채널을 16으로 줄였다가 익스팬드 할 때 1x1에서 64개 채널을 만들고 3x3에서 또 64개 채널을 만들어서 그 두 개 합치면은 이 레이어의 아웃풋은 128 채널을 갖는 아웃풋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테이블을 보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요. 그런 식으로 쭉 가서 약간 특징이 있다면은 마지막에 13x 13x 512짜리 피처맵이 나오는데 이거를 원바이원 컨버전을 해요. 그래서 필터를 1000개를 써가지고 이 원바이원 컨버전 하고 나면 13x 13x 100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네 여기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해버리면 바로 1000개만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플리퀀트 레이어를 아예 쓰지 않고 여기서 그냥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한 번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게 만드는 식으로 최대한 이제 네트워크를 줄인 거죠. 플리퀀트 레이어가 보통 파라미터 수를 많이 먹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정할 때 그냥 정한 건 아니고 몇 가지 실험을 했었는데요. 스퀴즈 레이쇼라고 해서 출력으로 나가는 익스팬드에서 나가는 채널 대비 스퀴즈 했을 때 얼마나 줄일 거냐 몇 분의 1로 줄일 거냐 하는 거를 이제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스퀴즈넷은 8분의 1로 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기서 128 채널이 아웃풋일 때 스퀴즈는 16 채널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딱 8분의 1인데 항상 8분의 1의 네, 그 비율을 가지는데 여기서 이런 걸 선택해서 요쯤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익스팬드 할 때도 1x1이랑 3x3 두 개의 컨볼루션 쓰는데 그 두 개의 컨볼루션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스퀴즈넷은 딱 50% 절반은 1x1, 절반은 3x3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걸 바꾸면서도 실험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봤던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도 실험을 했는데 가운데 있는 심플 바이패스 요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성능인데 알렉스넷 대비해서 스퀴즈넷에 아무런 압축을 적용 안 했을 때 딱 4.8메가 모델 사이즈가 50분의 1이 되는 거를 보이시죠? 그리고 딥 컴프레션이라고 하는 압축 기법을 사용을 하면은 최대 510배까지 줄여서 0.47메가까지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딥 컴프레션에 대한 거는 이 부분인데 프루닝도 여기서는 하고요. 그 다음에 딥 컴프레션으로 이렇게 압축을 하는데 이거는 예전에
김태호님이 발표하신 딥 컴프레션 이 논문 발표를 참고하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퀴즈넷이 나온 다음에 사실은 이런 이피션트한 뉴럴 네트워크 약간 한동안 대명사처럼 모바일넷이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스퀴즈넷 이후에 이런 스퀴즈 DT, 디텍션 쪽의 스퀴즈넷을 이용한 방법, 그리고 스퀴즈넷 구조를 세그멘테이션을 이용한 스퀴즈 세그라고 하는 논문들이 쭉 이어서 나오고, 뭐 실제로 많이 활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을 또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살펴볼 스퀴즈 넥스트라는 논문이고요. 네, 역시 같은 UC 버클리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이 논문도 모티베이션은 비슷해요. 우리가 점점 더 큰 모델, 더 딥하게 하고 더 와이드하게 해서 모델 사이즈를 키우면서 애큐러시를 얻었는데 그걸 위해서는 굉장히 컴퓨테이션한 파워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메모리도 많이 필요하고 소모되는 파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떤 뭐 GPU도 마찬가지, CPU도 마찬가지, 그리고 어떤 모바일 TPU나 뭐 이런 것처럼 하드웨어 전용 하드웨어도 마찬가지고 다 반도체 칩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반도체 칩은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져 있고 트랜지스터의 스피드가 예전만큼 이제 빠르게 발전을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무어스 로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로그 스케일로 봤을 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무어스 로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미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고 예전만큼 빨리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바일이나 이렇게 우리가 갖고 다니는 그런 디바이스들, 뭐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에서도 이제 딥러닝을 활용하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에 맞춰서 이제 슬림한 네트워크들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퀴즈 넥스트에서 컨트리뷰션이라고 주장하는 바는 채널 리덕션을 더 어그레시브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원바이원 컨버전 바틀렉 레이어를 잘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퍼러블 3x3 컨버전 했다. 이것도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다른 데서 많이 나왔던 형태예요. 여기서 세퍼러블이라고 하는 거는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버전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먼트 와이즈 에디션 스킵 커넥션 사용했다. 이건 레지넷 아키텍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 세 개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그런 아키텍처들을 그냥 활용해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가장 큰 컨트리뷰션은 이쪽에 있다고 보는데요, 개인적으로. 베이스라인이 된 스퀴즈 넥스트 이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아키텍처를 가지고 하드웨어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요 아키텍처를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나가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디자인 부분을 보면은 요게 지금 low rank filters라고 하는 게 여기서 지금 separable 3x3 컨볼루션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3x3 컨볼루션을 1x3이랑 3x1로 나눠서 separable하게 컨볼루션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럼 당연히 K제곱이 2K로 줄어들겠죠. 네. 근데 이것도 이미 인셉션에서 많이 사용했던 기법들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바틀렉 모듈이 있는데 바틀렉을 투스테이지 스퀴즈 레이어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투스테이지 스퀴즈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원바이온 컨버전 레이어를 2번 썼다는 거고 한 번 원바이온 컨버전 레이어가 지나갈 때마다 채널 사이즈를 절반으로 줄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풀리 커넥트 레이어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레이어에서 그 채널 수를 굉장히 많이 줄여가지고 128까지 줄이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파이널 바틀렉 레이어를 굉장히 강하게 걸어줘서 파라미터를 줄이도록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기본적인 빌딩 블럭, 마이크로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겠죠.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스퀴즈 넥스트예요. 요 가운데 있는 게 앞에서 봤던 스퀴즈넷 구조고 맨 왼쪽에 있는 게 레지넷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128짜리 입력 채널이 들어오면 원바이온 컨버전에서 64로 절반으로 줄이고 그 다음 원바이온에서 또 절반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배로 늘리는데 여기서 3x1, 1x3 이렇게 2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익스펜션에서 128로 다시 늘려야 여기서 레지듀얼 커넥션, 스킵 커넥션이 와서
엘리먼트 와이즈 덧셈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스퀴즈 넥스트 블럭이라는 게 구성이 돼요. 이거를 좀 입체로 보면은 이렇게 되고요. 다시 한번 보면은 시계 채널을 갖는 인풋 피처맨이 들어왔을 때 원 바이 원 컨버전 필터를 2분의 1 시계만큼 사용을 해서 하나의 필터가 1 곱하기 1 곱하기 C만큼 되니까요. 이거를 2분의 1 C만큼 사용해서 아웃풋 채널을 2분의 1 C로 만들고 또 여기에다가 4분의 1 C만큼의 원 바이 원 컨버전 필터를 써서 4분의 1까지 채널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3 컨버전 하고 3 곱하기 1 컨버전을 하고 그 다음에 원 바이 원 컨버전 다시 해서 다시 2배로 늘려서 얘를 갖다가 여기서 엘리먼트 와이즈 덧셈을 하게 되겠죠. 전체 아키텍처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1.0의 스퀴즈 넥스트 23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블럭의 개수가 23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6681이라고 되어 있는데 6, 6, 여기가 8, 1, 요 노란색까지 그걸 의미하고 이 부분은 그냥 3 곱하기 3 컨버전 1개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원 바이 원 컨버전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블럭 안은 어떻게 생겼냐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요게 블럭 하나 안에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의 맨 뒤에 보면은 이렇게 테이블로 전체 네트워크 구조를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해하는데 약간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 앞에서 봤던 이 그림이고 여기서 6이라고 하는 게 여기가 6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리피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한 번이라고 하면 이거 한 번 한다는 거고요. 첫 번째 거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여기 5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이제 요 5번, 요 5개는 다 동일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에서 뭘 하냐면 보통 여기서는 이제 요 앞에서는 안 그랬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에서 55를 28로 줄여버리죠. 그런 역할을 여기도 28을 14로 줄여버리는 식으로 가로 세로를 절반으로 줄이는 오퍼레이션이 보통 첫 번째 부분에서 일어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여기가 12번 레이어고 그 다음에 33번으로 건너뛰는데 그 33번으로 건너뛰는 이유는 이걸 5번 반복하기 때문에 5번 반복하고 나면 그 다음이 33번째 레이어가 돼요.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데 제일 오래 걸렸던 부분은 요거예요. 이 레이어의 아웃풋 여기가 5 붙은 게 다 아웃풋을 얘기하는데 가로 세로가 55, 55 채널이 32예요. 그러면 그걸 입력으로 받아서 33번 레이어가 28 by 28 그리고 64 채널로 만들죠. 근데 34번 레이어를 보면은 또 55, 55, 32가 입력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스킷 커넥션을 위한 부분이에요. 아까 이 논문은 아니지만 스퀴즈넷에서 오른쪽에 이렇게 원바이원 컨버전을 해서 스킷 커넥션을 만드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놔서 그냥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표시한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사실 저는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좀 이게 설명하기 되게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TPU 같은 전용 하드웨어를 얘기해요. CPU, GPU가 아닌 이 뉴럴 네트워크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용 하드웨어를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사용되는 게 웨이트 스테이셔너리랑 아웃풋 스테이셔너리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히 개념만 설명을 해드리면 요게 지금 위에 있는 부분이 아웃풋 스테이셔너리 얘기하고 아래쪽이 웨이트 스테이셔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연산기를 쭉 배치를 하게 돼요. 연산기를 갖고 있는데 그 연산기에서 하는 역할은 곱하기랑 더하기를 합니다. 두 개의 벡터를 두 개의 숫자를 받아서 곱셈을 하고 이전까지 더해졌던 거에다가 덧셈을 아까 얘기했던 맥 오퍼레이션, 멀티플라잉 어큐뮬레이트를 하는데 그 연산기에다가 어떤 애들을 입력으로 줄 거냐 이게 사실은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서 어큐뮬레이션 하는 애들은 뭘 어큐뮬레이션 할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설계하는데 중요한데 웨이트 스테이셔너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웨이트 스테이셔너는 각 연산기가 웨이트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를 한번 받으면은 그걸 컨버전 필터라고 하면 컨버전 필터 값을 갖고 있고 그 필터가 실제로 우리가 슬라이딩을 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죠. 컨버전 연산 설명할 때 필터가 피처맵을 쭉 슬라이딩 하면서 컨버전 연산을 한다. 그냥 딱 그거를 그대로 하드웨어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웨이트는 가만히 있고 대신에 피처맵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요 P2라고 하는 게 연산기 프로세싱 엘리먼트라고 해서 연산기 지금 4개가 있는 거를
4개의 원바이원 컨버전을 하는 이그젬플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 간단히 보면은 각각의 PE들은 웨이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인풋 피처 맵이죠. 그래서 첫 번째 T0 때 얘랑 얘가 들어와서 여기다 어떤 웨이트를 곱해서 여기로 보내고, 여기다 어떤 웨이트를 곱해서 이 자리 아웃풋 자리에다가 넣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또 어떤 웨이트를 P2번에 있는 웨이트를 곱해서 여기 와서 덧셈을 하고, 네. 여기다가도 P1번에 있는 거 곱해서 덧셈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PE들은 웨이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웨이트들이 이제 더 이상 사용될 데가 없다 라고 하면 이걸 버리는 건데, 지금 더 사용돼야 되죠. T0 하고 나면 이제 T1으로 옮겨가서 이 웨이트 값들은 안 바뀌고, 이 프로세싱 엘리먼트가 입력으로 받는 애가 이제 처음에는 T0에 있는 피처맵이 들어왔다. 그 다음엔 T1에 있는 피처맵이 들어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피처맵들이 계속 새로 쭉 밀려 들어오고, 웨이트는 그 자리에 가만히 고정돼 있어서 연산을 해서 결과를 아웃풋으로 뱉어주는 형태로 되는 게 웨이트 스테이셔너리고, 아웃풋 스테이셔너리는 요 아웃풋을 계속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입력과 웨이트 값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웃풋 값이 다 계산될 때까지 이 아웃풋 값은 이 프로세싱 엘리먼트에서 떠나지를 않고 이 자리에 계속 있다가, 이 아웃풋 값이 완전히 계산되면 이제 다음번으로 프로세싱 엘리먼트가 여기 이쪽에 있는 자리 혹은 이 뒤에 있는 얘로 옮겨가서 연산을 하게 되는 게 아웃풋 스테이셔너리 값입니다. 그런 방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드웨어를 이제 가상의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16x16 혹은 8x8짜리 이렇게 2디멘셔널 어레이 형태로 프로세싱 엘리먼트를 배열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구조가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2D 어레이 형태가 되고, 여기 ALU라고 하는 게 여기 그림에도 있다시피 프로세싱 엘리먼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데이터를 가져올 조그만한 메모리가 여기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글로벌 버퍼 혹은 뭐 인터널 메모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바깥에 이제 D램이라고 하는 큰 메모리가 있겠죠. 그래서 큰 메모리에서 여기 이제 간단한 메모리에다가 좀 옮겨와서, 뭐 컴퓨터에서 약간 캐시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캐시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그냥 어쨌든 일부의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가져와서 거기서 데이터를 공급하면서, 네, 연산을 하는 식으로. 그래서 요 지금 어레이를 16x16은 8x8로 했고, 요 글로벌 버퍼라고 하는 거를 128K, 32K 이렇게 바꿨고, 각각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각각의 PA는 16빗 인티저 맥 연산을 하게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모바일 같은 데서 쓰는 경우는 8빗 혹은 16빗 연산을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인티저로 하고, 플로팅 포인트 아니고 픽스드 포인트 연산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총 연산하는데 몇 사이클이 걸리는지를 매 레이어마다 계산을 해서 그걸 전부 다 더하는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서버에서 저 스키즈 넥스트를 학습한 결과인데요. 요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지금 일단 학습한 결과를 보면은 알렉스넷 대비해서 스키즈 넥스트 요 버전이 84분의 1로 파라미터를 적게 썼어요. 그리고 애큐러시는 더 높은 걸 볼 수 있죠. 2% 정도 높은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버전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요 숫자는 아까 보셨다시피 그 블락의 개수예요. 그래서 44개를 쓰고, 요 2.0, 1.0, 뭐 1.5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기본 모델 대비해서 채널의 위스를 얼만큼 늘렸는지, 채널의 개수가 1.5배인지 2배인지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요 2.0의 스키즈 넥스트 44, 요게 지금 VGG19이랑 거의 비슷한 애큐러시를 보여주고, 하지만 파라미터 수는 굉장히 작은 거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 앞에서 봤던 그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라고 할 수 있는 그 P 어레이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 막대 그래프는 이 왼쪽을 보셔도 인퍼런스 타임, 사이클 수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선으로 표현된 애들은 오른쪽에 있는 Y축, acceleration efficiency를 얘기합니다. acceleration efficiency는 뭘로 표현하냐면, 어떤 레이어, 컴브 4라고 하면 컴브 4 레이어에서 필요한 연산량 나누기 실제 걸린 사이클이에요. 연산량 대비해서 사이클. 그러니까 연산량은 적은데 사이클이 많이 걸렸다. 그럼 해야 될 연산은 적은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는 여기처럼 지금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점처럼 이피션시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리고 파란색 요 아래쪽에 있듯이 파란색은 V1, 노란색은 V2 이런 식으로 버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이 네트워크 버전이 올라가게 되는데 V1을 보니까 맨 처음에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그래서 봤더니 이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가 7x7 컨볼루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얘네들이 V2부터는 5x5 컨볼루션으로 바꿉니다. 그게 V2 모델이에요. V2 모델은 단순히 여기 7x7 컨볼루션 첫 번째 레이어를 5x5로 바꾼 게 노란색 V2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V3랑 V4는 V5까지 어떻게 바꿨냐면 초반에 이쪽이랑 요거 지금 위에 그래프랑 아래 그래프 차이는 뭐냐면 이건 16x16 가지고 한 거고 이거는 8x8 가지고 실험한 거예요. 초반에 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피션시가 드랍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초반에는 인풋 피처 맵의 채널 수가 적어가지고 이피션시가 떨어지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V3, V4로 가면서 앞쪽에 있는 그 컨볼루션 아니죠. 그 스퀴즈 넥스트의 블럭의 개수를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V5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뒤에 쭉 나오는데 네. 첫 번째 7x7을 7x7이 26%를 차지해서 5x5로 바꿨다는 게 V2 모델이고 그다음 인피션시가 앞부분에 떨어지기 때문에 V3랑 V4에서는 첫 번째 블럭의 개수를 첫 번째 그 블럭에 있는 아까 668481이었나요? 그거를 첫 번째 거를 2만큼 줄이고 V4는 첫 번째 걸 4만큼 줄여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4, 여기는 2가 되겠죠. 6에서 2 빼면 4고 6에서 4 빼면 2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빼면 그러면 나머지를 뒤로 보내야 되니까 그걸 두 번째 모듈로 보낸 거고요. 마지막 V5는 첫 두 개를 아예 다 줄여버려요. 첫 두 개를 줄여서 첫 번째는 2로 하고 두 번째는 4로 하고 맨 뒤에를 14로 하는 식으로 바꿉니다. 그게 여기 테이블에 나오는데요. 여기 V1, V2, V3, V4, V5까지 보면 6681에서 4881로 V3로 가면서 2만큼 줄어들었죠. V4는 거기서 2만큼 더 줄어들었고 V5는 2, 4, 14, 1 이런 구조로 해서 얘가 이제 탑1 애큐러시도 제일 좋고 뭐 에너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거의 대부분 다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 넷이랑도 비교했을 때 모바일 넷에 비해서 지금 실제 모바일 넷에 논문에 나와 있는 애큐러시는 여기 70.9랑 89.9인데 이 논문에서는 이 스퀴즈 넥스트 애들은 이렇게 막 애큐러시를 엄청 올리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애큐러시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향치를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바일넷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이 정도 애큐러시가 나오고 자기네들이 조금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V5의 모델은 2, 4, 14, 1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절트가 네, 스퀴즈 넥스트가 이게 지금 에너지 대비해서 탑5 애큐러시에 대한 거고 이건 인퍼런스 타임 대비해서 탑5 애큐러시니까 당연히 에너지도 인퍼런스 타임도 작으면서 애큐러시가 높으면 좋으니까 왼쪽 위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에 비해서 스퀴즈 넥스트가 좀 더 좋은 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오브 인퍼런스 타임을 그냥 이거 분석한 건데 각 5개에 대해서 첫 번째 컨볼루션이 지금 V1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점점 줄어들고 당연히 V5에서는 여기 세 번째 블럭이 14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노란색 부분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거고 이 정도로 프로파일링 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논문의 내용은 사실 여기까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앞에서 계속 이와 비슷한 뭐 모바일넷이나 셔플넷 논문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슬라이드를 한 3장 정도 더 준비를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컴퓨테이션 수나 파라미터 수, 연산량이나 파라미터 수를 줄여가지고 도대체 뭘 얻고 싶어서 이걸 계속 줄이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애큐러시가 유지가 되면서 연산량이랑 파라미터 수가 줄어든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속도가 빨라진다거나 아니면은 에너지나 파워 측면에서 우리가 뭐 핸드폰에서 이런 걸 돌린다고 했을 때 막 딥러닝 쓰는 어플이 켜지면은 막 배터리가 막 금방금방 닳는다 이러면 굉장히 싫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건 대부분의 경우에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실시간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혹은 소모되는 파워,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일 거예요.
그런데 과연 연산량이 작은 거랑 파라미터 수가 적은 게 이거를 보장해 줄 수 있냐? 이거는 사실 또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 셔플렛 V2에서 제가 리뷰할 때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연산량이랑 스피드, 연산량이 작으면은 당연히 속도가 빠를 것 같죠. 그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 연산량이 반드시 작다고 해서 꼭 스피드가 항상 빠른 건 아니다라는 걸 셔플렛 V2에서 이미 실험으로 보여줍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 박스 친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가로축이 연산량이고 세로축이 속도인데 같은 연산량을 갖는 애들끼리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지금 여기 있는 모바일 앱 V2랑 셔플렛 애들이랑 보면은 얘는 한 30프레임 per 세컨드 나오는데 이쪽은 거의 60프레임 per 세컨드 나오니까 속도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연산량이 작다고 해서 반드시 빠른 건 아니다. 물론 큰 애들에 비해서는 빠를 수 있지만 여기 지금 요 사이에 네트워크가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은 역전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랑 파워 관련해서는 사실 이건 더 복잡한 얘기예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슬라이드가 있어서 몇 개 가지고 왔는데 MIT에서 나온 그 발표 자료인데 논문도 있고요. 보면 알렉스넷이랑 스퀴즈넷을 보면은 레이어 수가 스퀴즈넷이 2.3배 정도 많고 웨이트는 아까 보셨다시피 50배 정도 적은데 파라미터 수는 에너지를 보면은 오히려 스퀴즈넷이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앞에서 제가 그냥 빨리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못 보셨겠지만 앞에 있는 스퀴즈 넥스트의 테이블에 보면은 스퀴즈넷이 알렉스넷보다 파워를 적게 먹는 걸로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근데 그거는 그 하드웨어 전용 하드웨어에서 실험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고 이건 그냥 일반 CPU, GPU에서 돌렸을 때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파라미터가 작다고 해서 항상 에너지 소모가 작은 거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텔이 인수한 모비디우스가 2016년 하치스라는 그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때는 요 Y축이 와트당 기가플랍스 이게 연산량이죠. 그러니까 1와트를 소모하면서 얼마나 연산을 많이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파워 이피션시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알렉스넷이 파워 이피션시가 이 나머지 애들보다 다 제일 좋아요. 근데 이 VG나 구글넷은 이피션시를 추구하는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데 스퀴즈넷이 알렉스넷보다 안 좋은 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나 파워는 파라미터랑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에너지가 많아지는 건 맞는데 파라미터가 그렇다고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피처 맵이 대부분이더라. 웨이트보다 피처 맵이 더 많은 구글넷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피처 맵이 더 많은 메모리 트래픽을 발생시키더라라고 하는 거고 이 오른쪽 그래프는 실제로 에너지를 어디서 많이 소모하는지를 보면은 이 ALU라고 하는 게 그 연산기, 연산하는데 필요한 소모되는 파워를 에너지를 1이라고 했을 때 보시면은 네 D램에서 가져오는 건 거의 200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글로벌 버퍼에서 소모하는 에너지는 6배예요. 이거 P랑 비교한다고 해도 3배, 100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걸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고 그거는 또 뭐랑 관련이 있냐라고 하면은 레이어가 기본적으로 많으면은 당연히 왔다 갔다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뭔가 특별한 테크닉을 쓰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런 거랑도 관련이 있고 사실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하드웨어랑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소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컴퓨테이션이랑 파라미터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건 맞지만 그게 모든 거를 다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시간이 좀 오래 지났네요.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시간이 좀 오버돼서 네. 따로 끝나고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